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어, 요 며칠 전에 제가 액티브 연구에 관련해서 비이펙트 트라이얼이나 NIH에서 하고 있는 액티브 연구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NIH 연구소장, 미국 국립보건원장이죠. 프랑시스 콜린스라는 분,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올라온 자료를 한번 다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장인가요? 네, 어제 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제 장에서 우리 휴머니젠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휴머니젠 주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COVID-19 Treatment Investor, DYK, Do You Know? 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투자자분들 알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국립보건원장이 알려주는 알기 쉬운 액티브 연구라는 주제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액티브 연구 관련해서 이 표지가 달려있는 제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또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 블로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고한 자료는 NIH Directors Blog,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2월 16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 이 영상에서 다뤘던 자료의 출처는 NIH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입니다. 우선 이 자료를 만든 사람, 프랑시스 콜린스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분은 세계적인 유전학자이자 의사입니다. 메디슨 오브 닥터 의사이고 미국 버지니아대 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예일 대학교의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이 있다고 하면 이과 계열에서는 아주 끝을 달리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자료입니다. 50년생이고 미국 국립보건원장이고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도 받았어요. 93년도에. 그리고 주요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주요 경력을 보시면은 미시간대 인간유전학 교수로 재직을 할 때 당시에 유전질병의 유전자 결함을 발견을 했대요. 낭성섬유증, 그리고 신경섬유종, 그리고 헌팅턴병 등에 대한 유전자 결함을 발견을 하고 1993년부터 15년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으로 인간유전체 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임기를 재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됐었죠. 그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이라고 합니다. 6개 국가에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2003년 세계 최초로 인간 유전체의 지도의 완성본을 발표한 인물입니다. 기사 본 기억나시죠?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07년도에 대통령 자유훈장, 그리고 09년도에 미국 국가과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개요를 보시면은 NIH 다이렉터 블로그 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개요를 보시면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와 싸우는데 한계를 느낄 정도다. 하지만 코로나로부터의 생존 가능성도 대유행 이후 크게 향상했다. 코로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여러 치료법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 승인 등 여러 요인과 노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등이 있다.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NIH의 액티브 이니셔티브를 보면은 위 노력의 선두주자로 20개의 바이오 제약회사, 학술 전문가, 그리고 여러 기관이 참여한 민관 파트너십이다. 첫 4개의 임상시험을 설정을 하고 위에서 언급된 에이전트,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약 있죠? 그 약물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외에도 15개의 추가적 에이전트를 테스트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액티브의 4개 워킹그룹에 대해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전임상 워킹그룹. 표준화된 전임상 평가 리소스를 공유를 하고 임상시험을 위한 후보요법 그리고 백신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룹이다. 두 번째로 치료 임상 워킹그룹. 임상 연구를 위한 적응형 프로토콜 내에서 연구할 치료제의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400개에 달하는 후보군 치료제를 즉시 평가를 해서 설정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그리고 단클론 항체,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그리고 항응고제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임상시험 역량 워킹그룹. 효과적인 임상시험 구현을 위한 잠재적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목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백신 워킹그룹. 백신 후보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룹이다. 모든 에이전트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각 약물 등급과 환자 집단에 적합한 마스터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가지 액티브 단계가 나옵니다. 액티브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이고 입원한 성인 환자 대상으로 3가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다. 세니클리비록, 그리고 아바타셉트, 그리고 인플릭시맙 등이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환자에서 과잉 면역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역조절제로서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상과 3상 임상시험입니다. 비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러 단일 클론 항체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거는 임상 3상 시험이고 입원해 있는 성인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입원 환자, 그러니까 증상이 좀 경미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일라이릴리의 LI-CoV555 그리고 BR2-196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442 3가지 약물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거나 중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고 해요. 특히 LI-CoV5는 2020년 11월 9일 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입원한 경증에서 중등도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액티브 3번입니다. 3. 이거는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입원한 성인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및 다른 치료제가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ZD, 그리고 BR2, 그리고 CIR783L이라는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4, 이거는 이제 아픽사반, 아스피린, 그리고 헤파린 등 항혈전제 있죠.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상비약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죠. 이 약들이 코로나의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연구라고 합니다. 3개의 임상 3상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 3개의 임상 3상 시험은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비입원자에 대한 시험, 그리고 입원 환자에 대한 시험, 그리고 회복 중인 환자에 대한 임상, 이 3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항혈전제는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는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곁들여서 사용하는 약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 특히 헤파린, 항혈전제 이런 것들이 중등도 입원 환자의 안전한가,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액티브 5 연구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에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삼상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개념 증명 테스트가 필요한 임상 2상 시험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빅 이펙트 트라이얼이라고도 합니다. 리산키주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FDA로부터 건선치료제로 승인된 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렌질루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암 환자의 사이토카인 부푼 치료제로 기존의 휴머이젠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을 이번 액티브5에 선정해서 빅 이펙트 트라이얼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 이펙트 트라이얼 액티브5 연구는 이 두 가지 약이 전부입니다.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NIH 자금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액티브1, 인페이션트. 이거는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한 시험이죠. 아까 임상 3상이라고 했고, 리펄포즈드 약은 이제 약물 재창출 치료제. 원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나 했는데 그거를 코로나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펄포즈드. 그리고 21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2. 이거는 비입원 환자, 입원하기 전 단계에 있는 환자, 경미한 환자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약물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리펄포즈드 약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신약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3. 이게 이제 좀 러프하게 잡은 것 같아요. 목표를. 얘네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일리, GSK 이런 약들이 있고, 액티브3는 전부 신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얘네들은 그 경증 및 중등도에 대한 임상이었죠. 그리고 액티브4,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항혈전제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항혈전제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했고, 아픽사반, 아스피린 이런 것들. 올해 안으로 결과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웃페이션트, 인페이션트 나눠서 하고 있네요. 헤파린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 비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좀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아스피린이랑 아피사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액티브5. 이건 2가지 뿐밖에 없는데 렌질루맙과 리장키주맙 2가지가 있습니다. 리장키주맙은 아까 나왔듯이 건선치료제였는데 이제 리펄포즈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렌질루맙은 애초에 신약으로 개발 중인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1년 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넉넉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 모집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액티브 파트너와 많은 다른 연구자들이 가능한 한 이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라는 용어를 쓰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미국 국립보건원장 프랑시스 콜린스 형님께서 알려주는 알기 쉬운 액티브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를 간략하게 보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올렸던 내용이랑 똑같아서 영상을 다시 만들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복습을 할 겸 해서 영상을 한 번 더 뽑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NIH 원장이 알려주는 알기 쉬운 액티브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